네, 대치동에서 수능연수 가르치는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이제 활동 우수 및 면접형 기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설 남기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짧은 영상이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면접형에 출제된 문제고요. 제가 면접 보기 위해서 연도를 바꿔놨는데 작년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세대 면접회원 활동 수형 제시문 기반 면접은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제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을 묻고요. 그를 통해서 이유를 추론하게 합니다. 이런 그래프의 결과 나온 이유가 뭘까? 근데 보통 그래프에 주어진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사회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아서 인문계 학생들이 유리하시죠. 자연계 학생도 똑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사례,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묻는,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동아리 조모임과 같은 집단 내부의 동질성과 의사소통 양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질성이라는 것은 성향이나 특성에 비슷한 정도다. 그래서 봤더니 또 의사소통을 뭘로 파악을 했냐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로 파악을 했는데, 집단 내 동질성이 높으면 반대 의견이 없어요. 낮으면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꼴리는 거죠.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음에 항상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비례냐 반비례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낮으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동질성이 높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죠.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다, 분란이 많다, 혹은 반대 의견이 많다, 뭐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동질의 성과인데, 성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피크점을 가져요. 7. 그래서 얘가 동질성이 높으면 성과가 항상 높게 나타나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그게 한 7 정도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울기는 거의 비슷해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기울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크게 의미를 가질 만한 수치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관관계 정도밖에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자,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기에서 그치지 말고 왜라는 것까지 쓰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를 쓰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일단 동질성이 낮으면 반대 의견 제시 수가 높고, 높을수록 반대 의견 제시하는 수가 적다. 그다음 그래프 2는 동질성과 자본면표 달성 관계는 7인 경우가 가장 높고 1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위로 볼로 간 그래프죠. 그래서 추론해가지고 적을 만한 내용으로는 동질성이 다른 사람 의견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거는 성향이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의견 일치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이런 이유는 당연하죠. 다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겠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겠죠. 다른 생각이 많다. 그 다음에 그냥 감정적인 문제로 안 좋게 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동질성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을 가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유가 뭔지를 꼭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친밀감이 높아서 무조건 오케이 하니까 잘못된 것도 오케이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의견이 없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 솔루션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다른 의견이 있어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향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게, 그래서 획일화된 일의 진행 때문이다라는 식의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집단 내 의사소통은 이제 성과를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단위 의견 일치가 돼서 으쌰으쌰해서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새로운 시각이 없으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이를 통해서 방향 설정하는 게 좋다 말이에요. 근데 물론 너무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많아서 이제 싸우고 하느라고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자는 그 의지는 가진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에, 강조해서 리더는 사람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획일화되고 뭐 너무 카리스마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모두가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걸 타협을 통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걸 정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되 다만 무조건 딴지 걸고 안 되게 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자라는 일치되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는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에 이어지는 질문들로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단체 활동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리더로서의 경험 중에서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거로 나가고 혹은 사회적으로 나간다면 회사나 뭐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 이런 걸 물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짧아야 되니까 여기까지입니다.